결혼이 기쁘고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동시에 엄청난 부담과 변화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울해지는 것도 불안해지는 것도 괜히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특히나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 사연자분처럼 선택도 많이 해야 되고 큰돈도 막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예민해질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메리지 블루, 즉 결혼 앞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혼란이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은요,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님이 제게 보내주신 사연 메일로 얘기를 좀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하고 느끼실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3년간 연애를 했고 제 남자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결정할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식은 신부의 로망이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 준비를 다 저한테 맡겼거든요. 고맙고 감동이었죠.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스드메, 예물, 예단, 청첩장 하나하나가 다 돈이니까 가성비도 따져봐야지, 가심비 봐야지, 리뷰도 봐야지. 정보는 넘치는데 하나 쉽게 고르기가 힘든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쇼핑도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도와준다고 나섰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비교를 하고 정작 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점점 저도 지치는 거죠. 그러면서 남친이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뭘 저렇게 다 따지고 드나 싶고, 그러다가 문득 2년 전에 크게 싸웠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하루 깜빡하고 꺼놓은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남자친구가 도대체 왜 꺼놨냐, 누구랑 있었냐,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었던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나 진짜 사랑받는구나, 이 사람이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저 사람 왜 저랬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일로 자주 부딪히게 되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 잘해요. 근데 자꾸만 내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왜 남자친구처럼 열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지 못할까? 자책도 자꾸 심해지고, 내가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 건가? 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감정, 나만 겪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메리지 블루, 즉 결혼 앞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혼란이라고 부르죠. 마냥 설레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쩐지 눈물 나고, 왜 나만 이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지만 사실 정상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국 정신의학자 홈스 앤 라헤가 발표한 스트레스 지수 평가에서 결혼이 인생에서 7번째로 높은 스트레스라고 나와요.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0점인데 실직은 47점, 임신은 40점, 결혼이 더 높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결혼이 기쁘고 축복받을 일이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동시에 엄청난 부담과 변화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울해지는 것도 불안해지는 것도 괜히 짜증이 많아지는 것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특히나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 사연자분처럼 선택도 많이 해야 되고 큰돈도 막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예민해질 수가 있죠. 정신건강의학과적으로 볼 때 2가지 심리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애도. 내가 잃게 될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죠. 혼자만의 자유, 부모님과의 유대감, 나의 익숙한 싱글 생활 방식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별은 아닌데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제는 끝이야 하는 감정들이 올라오죠. 2번째로는 불안인데요. 미래에 대한 통제 불가능성. 앞으로 괜찮을까? 이 사람 정말 내가 믿어도 될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망치지는 않을까? 이런 감정들은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큰일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 혹시 우울증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대부분의 메리지 블루는 우울증이 아니라 적응 장애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혼이라는 내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우리 뇌랑 마음이 적응하느라 살짝 멘탈이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적응장애가 뭐냐면 삶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정서적인 혼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또 갑자기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혹은 결혼을 하거나 임신을 하거나 인생에 큰 전환기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짜증나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게 한 번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면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메리지 블루가 왔다 그래서 상대방은 물론 내 마음까지 막 의심을 해버리고 파혼까지 고려할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난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결혼은요,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이 통째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아내를 넘어서 누군가의 며느리, 나중에 누군가의 엄마까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어쩌면 나라는 사람의 틀을 완전히 갈아엎고 더 나아가서는 확장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흔들리죠. 이 불안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왜곡되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메리지 블루에서 제일 무서운 포인트예요. 예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보였던 게 갑자기 다 단점처럼 느껴지고 별일도 아닌데 이 결혼 해도 되나? 불안해지고 결혼 자체를 재고해보게 된다는 거. 이게 자꾸 누적되게 되다 보면 상대방도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나를 못 믿어주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너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건가? 내가 무력하게 느껴져. 그러다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나만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고요. 사실 누구나 그렇고요. 두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랑이 될 사람, 친구, 언니 혹은 정신과 선생님에게 털어놓아 보세요. 내가 느끼는 불안이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인지 혼자서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상대방에게 현재 내 마음과 걱정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자칫 상대방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결혼 앞에서 감정이 흔들린다 그래서 상대보다 사랑이 적다거나 관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이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 전 상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예비부부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 메리지 블루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제가 보기엔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콩깍지가 씌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모든 정보를 좋게만 해석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다가 실제로 결혼을 하고 서로 부딪히게 되면 많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쉽게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좀 상담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좀 이해를 해보고 알아가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불면증, 무기력, 짜증 이런 거를 넘어서서 사회생활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라면 그때는 정신과 진료를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단순 메리지 블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나는 괜찮겠지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연애도 했고 저희 남편도 같은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서 워낙 일상적으로 많이 놀았고 많이 봤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또 막상 결혼을 결정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과 애정이 결혼 후에도 계속이 될까? 진료실에서 보던 이 헌신적인 모습이 집에 와서는 어쩌면 나한테는 짜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평생 이 사람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괜찮을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만큼 좀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 결혼 생활을 잘 해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이 있던 거죠. 근데 지금 좀 돌아보면 그때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오히려 제 결혼 생활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이랑은 잘 살겠지 하면서 확신하고 단숨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진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이혼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결혼은 무조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한 이후에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흠없고 성능 좋은 슈퍼카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비 오는 날 같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르는 일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내 인생 최고의 남자를 만난 것 같아도 때때로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내 속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저 역시 상대방한테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도 다시 돌아와서 그래, 네가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가자 하는 이 마음, 그게 결혼인 것 같아요.
비를 피하게 해주는 우산이나 처마가 아니라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혼 상대인 거죠. 혹시 내가 지금 결혼 앞에서 나만 너무 이상한가? 내가 이 결혼을 망치고 있는 건가? 내가 결혼을 원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오히려 당신이 진지하게 이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좀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고민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꼭 상담 받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을 잘 다루면서 더 단단한 마음으로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불을 밝혀주는 정신과 의사 유혜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